제주 유나이티드는 제주 SKFC로 팀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과 극적으로 살아남은 대전 하나 시티즌은 올해야말로 본인들의 해로 만들려는지 공격적인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정효라는 감독을 지킨 광주, 거스포에시라는 감독을 데려온 전북, 세징요 에드가와 또 한 번 같이 가는 대구, 창단 최초 1부 리그를 밟는 FC 안양까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주 SKFC,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이름이 아닐까요? 지난 2006년 제주도로 영구 이전을 한 이후 SK라는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제주가 올 시즌 제주 SKFC로 팀명을 변경했습니다. 본래 부천 시절 구단명이 부천 SK였던 것도 있고 그동안은 모기업 색채가 약했기도 했거니와 뭘 합치지도 않았는데 유나이티드라는 팀명이 안 어울렸던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울산도 모기업의 사명이 HD 현대로 바뀌면서 구단명이 바뀐 케이스기도 해서 개성은 떨어지지만 저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본인이 선호한 스타일이 딱 있습니다. 일단 활동량이 중요하고요. 뛰어야 하는 포지션은 뛰어야 하고 이쁘게 차야 하는 포지션은 이쁘게 차야 됩니다. 기술적인 선수를 선호하지만 그만큼 활동량을 요구를 하죠. 그렇다고 이쁘게만 차는 선수들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 1화 시절 손대호 같은 선수를 봐도 알 수 있듯 강하게 부수는 타입의 선수도 꼭 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입은 병역을 위해 K4로 갔던 이창민의 복귀입니다. 이창민이 제주에서 차지하던 역할을 생각하면 영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성남으로 임대 간 오지혁을 전북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포항의 레프트백이자 오지혁과 같이 청소년 대표를 지낸 김윤성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대한 보강이 눈에 띕니다. 김학범 감독이 올림픽 대표 시절 직접 지도한 김재우를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작년 J리그에서 야심차게 마치다 젤비아로 이적을 했지만 명단에서 밀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장민규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병역 문제도 좀 있었죠. 공격에서는 서울에 미친 게 박동진이 왔고 광주에 이건희가 왔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유리 조나탄을 빼고 모두 정리하는 분위기고 울산의 야구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김학범 감독하에 제주가 4-4-2를 많이 쓰기도 했고 투 스트라이커 체제의 전통적인 빅앤드 스몰을 사용하는 특성과 더불어서 공격수의 역압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학범 감독의 의중이 잘 묻어나는 이적 시장인 듯 합니다. 벨기에로 가장 눈에 띄는 아웃 오피셜은 구자철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결정했고 구단의 유스 어드바이저로 2년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년배인 이청용과 기성용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만 먼저 아쉽게 은퇴하는 구자철 선수의 앞으로의 역할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민성 감독과 결별하고 그 뒤에 온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었는데 하필이면 황선홍 감독의 부임 직전 행보가 파리 올림픽 진출 실패였습니다. 대전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황선홍 감독의 재취업이 놀라웠고 대전 팬들에게는 그 감독이 우리 팀에 온다는 것이 놀라웠을 겁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팬들에게 강등 안 당합니다라는 약속을 플레이오프 같은 찝찝한 과정이 아니라 8위라는 파이널비에서 두 번째 성적으로 살아남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했죠. 대전이 기업구단으로 거듭나면서 단기적인 투자도 하고 있었고 기업구단이 된 만큼 목표도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거듭된 실패로 기가 죽을 뻔했지만 올해는 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아웃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대전에 올 시즌을 기록하는 다큐에서 말을 했듯 여름의 이적 시장은 최대한 많은 선수단을 보유해서 다양한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는 게 우선이었다는 말을 증명하듯 겨울에는 정리가 착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생들은 다 돌아갔고 야심차게 대구에서 영입했던 홍정우는 대전과는 안 맞았지만 이적 조건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던 중에 태국의 무앙통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승격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하나인 주세종과의 이별도 눈에 띕니다. 공격수 공민영과 수비수 김재호 같은 어떻게 보면 이민성 감독 시절 영입들이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입이 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에서 벨톨라로 뛰던 선수가 후반기 대전에선 밥신으로 뛰었고 잔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이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3부에서 뛰었지만 클린스마호 체제에서 국가대표 데뷔를 하고 황선홍 감독 본인이 아시안게임에서 활용했던 박규현을 데려왔습니다. 거기에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이적팀을 알아보던 하창래가 결국 대전의 유니폼을 입었고 울산 HD의 베테랑 수비수 임종훈과 K리그 득점왕 출신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를 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중요한 순간 활약을 해주는 윙어 정재희까지 영입을 했죠.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당장의 성적을 위한 영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대전의 입장은 올해 무조건 유의미한 성과와 파이널 A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게 확실히 느껴지는 영입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기도 하고요. 자, 광주FC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 이정효를 지켰다는 것이죠. 광주FC를 지금의 팀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자 현재인 이정효 감독을 만약 지금 타이밍에 잃는다면 광주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광주가 55억이라는 부채에 잠식되어 있던 상태고 그 상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정효가 잔류를 하더라도 새로운 선수들을 보강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본 예산 110억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희망이 보였고 광주 대표이사도 55억의 상환 계획을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플랜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주축을 좀 잃었습니다. 허율과 이희율이 울산으로 갔고 이건희가 제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국가대표급 미드필더인 정우현이 미국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최경록이 재계약을 했고 광주에서 뛴 적이 있는 제주 헤이스를 영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영입을 시원하게 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박정인과 박인혁을 영입을 했지만 뭔가 미완의 공격수 느낌이 나는 영입이긴 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후반기를 보낸 민상기도 영입을 했습니다. 파이터형 수비수기도 하면서 백스리에서 커맨드까지 가능한 선수라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정효 감독이 활용도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에서 주전급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미드필더 유재호와 수비수 진시우를 영입한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수의 네임밸류가 좀 낮아도 감독이 이정효라서 이 선수들을 통해서 또 어떤 축구를 할지 기대가 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전북현대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감독이 교체되었다는 것이죠. 김두현이냐 윤정환이냐 이정효냐 하던 와중에 갑자기 외국인 감독으로 선회가 되었고 그 주인공은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였던 거스 포엣이었습니다. 정리는 확실히 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북의 선수단이 지나치게 비대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B팀을 운영한다 해도 선수단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인상이었죠. FA로 내보낸 선수들은 확실하게 내보냈고 베테랑들도 일부 내보냈습니다. 경기에 꾸준히 나서는 베테랑은 남겨도 그렇지 않은 베테랑들은 과감히 너 살 길 찾아라가라고 한 것이죠. 특히 유망주 골키퍼이자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있죠. 김준홍이 국내 골키퍼 중 최초로 미국 MLS로 DC 유나이티드로 진출을 하면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했는데 국가대표 나간 자리를 국가대표로 채웠습니다. 송범근이 J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 강원의 준우승을 이끈 센터백인 김영빈을 영입했습니다. 재계약에는 베테랑 중 가능성을 보인 한국영과 권창훈을 잡으면서 올해는 달라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구FC입니다. 대구는 아무래도 세징야 에드가입니다. 대치자를 구하려면 대체가 되거나 혹은 이게 안 됐을 때 플랜이 먹혀야 하는데 적어도 지난 시즌은 위기를 구하는 건 세징야와 에드가였습니다. 그나마 부산으로 보냈던 라마스를 다시 데려왔고 대구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정우재를 다시 데려오면서 홍철이 강원으로 떠난 자리를 메웠습니다. 솔직히 대구는 이적 시장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강이라는 느낌보다는 현 상황 유지에 대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올해는 진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드가는 저랑 동갑입니다. 그럼 거의 40살을 바라보고 있고 세징야 선수도 89년생으로 절대 젊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축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을 대부분 지켰고 중심축이 되는 베테랑들을 지켰다는 점에서 그나마 대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C 안양입니다. 안양이 드디어 1부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올라오는 1부라서 정말 오버해서 운영해볼 법 했는데 안양은 실리적으로 또 그렇고 그리고 감독의 전술을 좀 믿는 모양새입니다. 전북과 부산을 거친 골키퍼 황병근을 데려왔고 천안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K리그2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모따를 데려왔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대표 출신 풀백과 윙어가 가능한 강지훈을 데려왔고 네덜란드 국적의 센터백 토마스와 경험을 더해줄 조커 카드로 국가대표 출신 김보경을 영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합류한 북한 대표 출신 리영직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원래 안양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면 은퇴도 생각했던 상황에 안양이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라 떠날 가능성이 좀 낮기도 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입단했지만 임대 생활을 전전하다가 K리그2에서 주로 뛰었던 김영찬도 작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준 바탕으로 안양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부 유일에 프리뷰 행사를 이끌었던 이경규 씨 사위 김영찬이 이제 김영찬 장인 이경규 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이널 B까지의 중간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다루다 보니까 파이널 B는 내용이 좀 더 풍성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죠. 개막까지 다양한 그리고 2부 리그까지 다루는 컨텐츠로 올 한 해 더욱 K리그를 팔로우하는 스냅앤 스포츠가 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어. 어디에 투자할래? 그러니까 주식처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받을 수 있는. 2부라고 그러면 난 무조건 수원 삼성인데, 우승을 하건 안 하건 내 돈을 버리거나 안 버리건 난 수원 삼성인데. 그럼 빼. 그 이유 빼. 1부라고 생각하면 우승까지는 힘든데 대전도 나는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대전은 영입을 잘해서 올 시즌은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그 모티베이션이 확실하고, 서울도 괜찮고 포항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포항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올해도 나는 울산이 유력하다고 생각해. 올해 울산이 유력하고 울산을 견제할 수 있는 팀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나는 차라리 2부에 2등 하는데 배팅을 해서 2등 하는데 돈을 준다 하면은 나는 서울 2등, 오히려 서울이랑 대전도 올해는 상위 스플릿에 난 갈 것 같아. 대전도 올해 대전이 영입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럽 축구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선수 교환이 되잖아. 근데 울산은 가진 재료가 많은데 그 재료가 또 좋은 재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보내고 데려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울산은 가지고 있는 풀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 정에 안 이끌리고 내칠 선수 확실하게 내치고 보강할 자리 확실하게 보강했는데, 그 보강한 것도 되게 급이 있는 선수들을 보강을 했어.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거나. 서울은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유소 선수들에 대한 풀을 믿은 것 같아. 다만 여기서 경험을 더하고 조금 더 결정을 쥐어줄 선수들에 대한 조합을 그렇게 따진 것 같고, 대전은 다른 것보다 의지가 보여. 대전은 올해는 무조건이라는 그걸로 선수들도 모티베이션이 충분한 상황의 선수들을 데려왔고, 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민성 감독 있을 때 베테랑보다는 좀 젊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면, 황선홍 감독은 중요한 순간에는 베테랑이 해준다라는 그 관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90년생이야. 임종훈 90년생이란 말이야.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당장의 경험을 해결하고 당장의 경험을 해결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딱 그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수원 FC는 딱 올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다행인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축구 팬 장동희로서의 관념을 빼고 그 고정관념을 빼고 냉정하게 유튜버 장동희로 줄을 세우면 울산이 올해 우승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서울, 그리고 대전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래도 가진 선수단만 봤을 때는 6위 안에는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원도 정경호 감독이, 그러니까 강원은 오히려 이번에 선수단을 유망주 위주로 데려오고 감독이 전술을 좀 믿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양자택일이 될 수 있거든.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이 너무 좋아. 나 전술 개빡세. 나 전술 되게 잘 알아.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정경호 감독이 원래 전술적인 능력으로 호평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나 유망주 요 정도 기술적 있는 애들 데리고 있으면 나 요렇게 해갖고 그렇게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결국은 베테랑이 해줄 수 있는 게, 팀이 흔들리는 건 전술적인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거든. 분위기를 딱 다잡고 보면, 뭐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형이 스냅앤 스포츠컵 때 내가 우리 팀의 애들이 뛸 때 뭐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반전 때 막 휘둘렸잖아. 근데 내가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 하는 거 당연한 거 하는 순간 분위기가 잡히잖아. 그런 게 베테랑이라고. 베테랑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홍철 같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해결을 보는 것 같지만, 강원은 올해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한다고 그러면 나는 살짝 의구심은 들어. 올해 이적 시장을 되게 잘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울산이 진짜 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젊은 선수들 서브는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특히 측면 선수랑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측면을 되게 많이 보강해서 수비나 이제 측면 공격 쪽으로 뭐 활동량도 있지만 기술적이고 좀 파괴력 있는 선수들로 보강을 하는 게, 그 자리에 젊은 선수들이 있지만 경험을 더하고 좀 퀄리티를 더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로 영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효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난 대전은 개인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시민구단이었던 팀이, 정확히는 시민구단도 아니었어. 컨소시엄으로 창단했다가 컨소시엄들이 붕괴되는 바람에 시민구단이 됐던 거고, 시민구단이었던 팀이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지금 기업구단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기업구단이 자원봉사하려고 구단에 인수하는 건 아니잖아.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뭔가 좀 이제는 좀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하나은행이라는 스폰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대전은 올해 좀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